저는 혈액종양내과의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혈액종양내과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뭐 외과, 뭐 내과 이렇게 하지, 이게 혈액종양내과 하면 뭐가 좀 길어 보이고 말이 전문적이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내용은 전혀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많잖아요. 뭐 대장도 있고 뭐 결장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게 뭐냐? 이게 대장은 결장, 직장, 항문을 더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이라는 게 제일 큰 개념이니까 그냥 대장이다 하면 다 맞는 거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했어요, 한글로. 일기인 경우에는 뭐 내시경으로 떼는 경우도 있고, 요즘 수술로 하고요. 수술하고 나면 뭐 완치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냥 잘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기, 3기인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오은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충 수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충 수업을. 근데 이제 이 2기는 다 받지 않고 2기 중에 고위험군만 받으시게 되고, 3기는 원칙적으로 다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위험한 채로 사시는 거거든요. 뭐가 위험해요? 재발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이 위험한 채로 사실 바에는 확실하게 치료를 하고 털어버리시는 게 나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4기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완치가 안 되는 기수인데 경우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간과 폐전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절제를 해서 완치 내지는 완치에 버금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기간은 이제 결장암인 경우에는 6개월, 직장암인 경우에도 기본은 6개월인데 혹시 방사선을 하게 되면 이제 기간이 조금 늘어나서 한 8개월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치료 기간은 6개월이고요. 이제 뭐 회복하고 휴식하고 이런 기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한 8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다예요. 그냥 치료에 대한 거는 큰 건 이게 다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말씀드릴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항상 외래에 오시면 이런 것만 물어보세요. 뭐 부작용이 있으면 효과가 있는데, 그럼 난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 치료가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부작용이랑 효과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아니 뭐 단 거를 먹으면 이제 암이 잘 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부작용하고 치료 효과하고 아무 상관없고, 체력하고는 상관이 있죠. 그죠? 체력이 있어야 부작용을 이겨내실 수가 있죠. 체력은 뭐가 있어야 체력이 좋아져요? 뭐 먹는 거랑 운동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잘 하시면 몸무게 유지가 되니까 항암 치료, 뭐 수술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생기시는 거죠. 그럼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 해도 이겨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지, 음식 자체가 항암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 자체가 항암 효과가 있으면 그 음식만 먹고 살아야죠. 저 같은 사람도.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부작용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울렁거리는 거, 토하는 거,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안이 헐고,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 변비, 피로하고, 출혈이, 그러니까 뭐 멍이 든다든지, 양치를 했더니 피가 난다든지, 뭐 변을 봤더니 피가 난다든지, 뭐 말초신경계 독성하면 이게 말이 어려운데 손발이 저린다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이제 다니시는 분들 맨날 여쭤보는 게 이게 손발 저리시냐고 여쭤보는데, 되게 중요한 거고요. 피부가 좀 까매집니다. 이거 치료 받으시면 그 약이, 그런 약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생리불순, 불임 이런 게 걱정이 되실 거고, 또 이제 맨날 면역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구 수치를 항상 잘 봐야 돼요. 항암제 부작용이 왜 생기냐? 항암제가 암세포에만 작용을 하면 좋은데 정상세포에도 좋든 싫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은 환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뭐 이게 약이냐 싶게 그냥 잘 받으세요. 심지어 제 환자분 중에는 80 넘는 분인데 치료 시작하기 전에는 막 되게 걱정을 하셨는데 치료 끝나실 때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웃고 가시는 경우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불복입니다. 막 되게 젊고 건강하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막 치료하고서 맥도 못 추고 이러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치료 끝나면 다 부작용이 사라지는데 일부 부작용은 또 후유증이 좀 남기도 합니다. 일단 울렁거리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울렁거리는 게 되게 좀 두려우시잖아요. 근데 이게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약들이 없어가지고 항암 치료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약들이 좋아져가지고요. 옛날같이 울렁거리지 않습니다. 그 무슨 드라마, TV에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막 항암 치료한다고 막 되게 힘들고 이렇게 막 머리 빡빡 깎고 나와서 이렇게 등 두드려지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요. 드라마랑 영화가 재밌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항암 치료가 하나도 안 힘들면요. 드라마랑 영화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좀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치료가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힘든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되게 드문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뉴스 같은 데도 누가 막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렇게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있나. 이게 간혹 그렇게 막 힘들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 받으세요. 간혹 특이한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그거는 뭐 거꾸로 반대로 특이하게 좋은 쪽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게 노력을 하면서 이제 예방을 해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항암제 이름은 전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뭐 항암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봐야 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울렁거리는데 드리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약 이름을 알고 계시면 실제로 증상 조절을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 아, 그 약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이렇게 메스껍고 그럴 때는 위를 조금 비우시거나 음식을 좀 시원하게 드시거나 음료수를 드시거나 좀 기름지고 매운 음식 자극적인 걸 피하시거나 휴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 빠지는 거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대장암 치료제는 일단 머리카락이 빠지긴 좀 빠져요. 근데 절대로 대머리가 되진 않습니다. 치료 중에 유방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 딱 하면 한 달쯤 되면 그냥 완전히 대머리가 되거든요. 약마다 달라요. 근데 대장암 치료제도 분명히 머리카락이 빠지긴 하는데요. 대머리가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좀 조금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개는 투여하고 나서 2, 3주 후에 시작돼서 한 달쯤 되면 이제 최고로 빠지고요. 조금 더 빠지는 때도 있고 좀 덜 빠지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치료 다 끝나고 나면 한 6에서 8주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 뭐 색깔이 좀 변한다, 굵기가 좀 달라진다, 뭐 가르마 방향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한 샴푸를 쓰시고 이게 지금 염색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게 머리 빠질까봐 그래요. 그 모근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뭐 염색하면 까매지니까 좋게 하겠죠. 근데 이제 염색을 잘 했는데 머리숱이 적어지면 좀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 그 숱을 생각하신다면 염색은 좀 끝나고 한 두어 달 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안 허는 것도 이게 되게 말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괴로운 부작용이거든요. 한 40% 정도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먹는 약 드시면서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사 맞으면서 이런 거 생기는 분들은 혹시 제 외래에 오셨으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데 주사 맞을 때 얼음 물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옛날에 그 얼음을 이제 물면 그 입안이 허는 게 예방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약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약으로 이제 입안이 허는 걸 좀 막아보겠다 해가지고 얼음 물고 있는 거랑 비교를 했는데요. 얼음이 다 이겼습니다. 약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음을 물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고 너무 심해서 식사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 그때는 좀 약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입만 허는 게 아니고요. 속에 위, 장 이런 것도 헐어요. 그러면 당연히 속이 쓰릴 수도 있고요. 설사를 할 수도 있고요. 배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만 허는 게 아니다. 항문까지 허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입이 허는 게 보통 주사 맞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생기게 되고 이제 가글 같은 걸 하면 좀 도움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헐어 있을 때는 가글 하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얼음 묻는 게 제일 좋고요. 주사 맞는 분들은. 그리고 그냥 가글을 해야 되는데 좀 안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무슨 렌즈 닦는 생리식염수라고 있거든요. 콘택트 렌즈. 그 생리식염수로 쓰시면 자극이 없습니다. 거의. 그게 도움이 되고요. 자극적인 음식 피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소화장애, 뭐 설사, 변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적절하게 저희가 약을 처방을 해드리니까 불편하신 증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뭐 변비 있을 때는 물 많이 드시면 되고 식이섬유 많이 드시면 되고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화제 같은 경우도 이게 어지간한 소화제는 그냥 약국에서 사면 되거든요. 저희 처방전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슨 소화제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가 처방을 해서 약 이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계 독성이 좀 말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손발 저리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약 중에 옥살리플라틴이라고 주사가 있는데 그거 맞으면 초반에는 괜찮다가 한 서너 달 지나면 손발이 저려지시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참 난처한 게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오실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손발 저리냐고. 근데 이제 초반에 괜찮다가 이게 저리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저희한테 안 하시면 약을 이제 심해지면 끊잖아요. 끊고 났는데도 점점 심해집니다. 한참 동안. 그러고서 그 여파가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실제로 예전 연구에 따르면 한 5년 지났는데도 손발 저리는 사람이 15%가 나왔다는 사람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발 저리는 게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상당히 장기간 사람 괴롭힐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이 돼서 그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뭐 목숨과 바꿔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쓰고서 그냥 이겨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쓰다가 이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사지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임시방편이고요. 약을 써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뭐 진통제 종류이기 때문에 드실 때뿐이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골수 기능 저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항암제 부작용 중에서 저희가 혈액종양내과잖아요. 왜 혈액종양내과겠습니까? 종양내과면 종양내과지. 옛날에 이제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 혈액에 영향을 줬어요. 혈액에 피. 근데 피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백혈구, 적혈구, 혈수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항암제를 쓰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전문가보다 혈액을 보는 전문가가 이 약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혈액종양내과라는 게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보다도 저희가 적혈구, 혈수판은 계속 저희가 봐드리는데 백혈구 감소되면 감염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38도 이상 고열이 나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응급실 오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보통 항암제를 투여하면 이제 면역이 쭉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바닥 쳤을 때 이때는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손 씻기, 양치질, 뭐 마스크 이런 걸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뭐 이렇게 상한 음식이라든지 불결한 음식 같은 거는 식중독이나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고 뭐 치과 치료 이런 거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치과 치료 받으실 땐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고 면도, 관장 이런 것도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래 오실 때쯤 되면 좋아지는데 어떤 분들은 외래 오실 때가 됐는데도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항암 치료가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는데요. 그때는 무리하게 들어가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는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온계를 항상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고 38도를 기억하시고요. 손을 자주 씻고 양치질 하시고 청결하게 좌욕하실 수 있으면 좋고 상처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이게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8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정말로 넘는다 그러면 응급실에서 면역 수치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중에 다른 약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엄청나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항암제랑 상관없는 거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약은 항암제 효과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가시키면 효과가 증강되는 건 좋잖아요. 효과가 커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증가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효과가 증가되는 것도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고 항암제의 효과가 감소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약을 안 드시던 걸 드실 때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민간요법과 대체요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요법은요, 효과가 입증이 안 된 거예요. 효과가 입증이 안 된 건요, 임상시험으로 만약에 공짜로 준다고 하면 해볼 만합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막 비싸게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팔면요, 사기예요, 사기.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작용 문제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경제적 손실, 뭐 사실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이런 데 돈을 써버리시면 실제로 돈을 써야 될 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인삼, 홍삼은 최근에 나온 데이터에서 대장암에서 피로 회복에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 되게 고용량으로 막 인삼, 홍삼 액기스를 먹었을 때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상용량이 뭐냐 하면 뭐 인삼차, 홍삼 캔디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액기스를 막 강하게 내려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품, 비타민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항암제라는 게 간에서 독성이 제거가 돼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건데, 이 민간요법이 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간에 부담을 주면 항암제랑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항암제가 더 독화질 수도 있고 항암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항암제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깟 민간요법 때문에 항암제를 제대로 못 받으시면 치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실 때는 치료에 집중하셔야 돼요. 치료가 끝나면 뭐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상생활은 가능한 만큼 하시는 게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걷기랑 최대 운동 능력의 반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좋냐, 운동은 약간 땀이 날 정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막 가끔씩 막 몰아치기로 막 몇 시간씩 하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다. 뭐 부부관계도 어지간하면 할 수 있는데 면역 떨어졌을 때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애완동물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직장 뭐 아주 막 힘든 일이거나 뭐 그렇다면 좀 줄이셔야겠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